3월 6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버라이어티한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방송에서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한 주의 이제 끝에 와 있는 이 금요일 시점에 좀 시장을 냉정하게 한번 보는, 과연 이 시장에 진짜 호재가 뭐고 악재가 뭐니, 정말 호재가 호재는 맞는 거니,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국제 유가 이야기를 먼저 잠깐 점검을 해볼 텐데 3월 5일부터 6일까지 오펙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오펙 회의에서 감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방송에서 시장에서는 60만 배럴 감산한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60만 배럴 감산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즉 최소한 100만 배럴 이상 정도는 감산이 돼야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오펙에서 150만 배럴 감산에 잠정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는 오히려 1.9달러 하락해서 45.9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미쓰리 네 말대로 감산 합의했잖아. 근데 왜 국제 유가가 반등을 못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3월 5일 날은요. 오펙 회원국들이 15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기름을 생산하는 회원국들 중에 오펙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고요. 카타르도 오펙에서 탈퇴했습니다. 점점 오펙 회원국들에서 탈퇴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3월 5일 날 150만 배럴 감산에 잠정 합의한 국가들은 오펙이라는 조직 내에 가입된 국가들, 그리고 거기에 수장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번에 우리가 추가 감산 더 할 테니까 우리 감산하자라고 이렇게 동의를 좀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150만 배럴 감산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만 3월 6일에는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비회원국들에게 동의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날 국제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150만 배럴 감산에 합의를 했는데 과연 감산에 반대하는 러시아가 예상보다 더 많은 150만 배럴 감산에 동의를 하겠느냐. 그리고 다른 비오펙 회원국들도 동의하겠느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하락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러시아 그리고 비오펙 회원국들 니네 봤지? 만약에 니네가 150만 배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니네가 지금 동의하지 않을까 봐 국제유가가 45.90달러까지 하락했는데 만약에 니네가 진짜 동의 안 하면 국제유가 4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너 전문가들이 막 30달러, 20달러 그런 타령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50만 배럴 감산에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에 러시아와 비오펙 회원국들이 합의를 할까? 동의를 할까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이 어쩌면 러시아와 비오펙 회원국들을 더 걱정스럽게 만드는, 아이고 이거 우리가 합의해야겠구나. 우리가 만약에 합의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즉 동의를 유도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나리오를 써보면 150만 배럴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배럴에서 한 120만 배럴 사이, 즉 그러니까 러시아나 비오펙 회원국들이 나 150만 배럴은 안 되겠다. 한 120만 배럴 정도 하면 내가 동의할게. 이렇게 해서 한 120만 배럴 정도 사이에서 러시아와 비오펙 회원국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훈훈한 마무리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우리 한번 이런 거 고민해보죠. 지금 여러분 봄이에요. 그죠? 자, 벚꽃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뉴스에서도 봄 얘기 할 거고요.
그리고 막 그 벚꽃 엔딩이라는 이런 노래가 막 들려올 거고, 이러한 봄에 지금 우리는, 예, 그 봄을 봄답게 누릴 수가 없고요. 봄꽃 구경을 갈 수가 없고요. 손을 잡고 윤중로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사회적 거리감을 둬야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증시에서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증시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자,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1월 달 넘어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0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경제 대통령, 증시를 부양시키는 대통령으로 부각시켜야 되고, 거기에 걸림돌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1단계 합의를 끌어냈고, 그리고 2단계 합의는 EA, EP, EC 그렇게 쪼개면서 시장에 계속 기대감을 입력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합의는 내가 베이징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기업 실적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시즌에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좋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를 볼 때요.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서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를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미국의 기업 실적 시즌에 S&P 500 기업의 실적 어떤 증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24%, 17%, 14% 이렇게 증가했다. 이런 실적 시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번에 기업 실적 시즌은 재미없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에이 뭐 장마다 망둥이 나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다음에 뭔가 있을 거 이런 기대감으로 또 부양시켰겠죠. 또 기업 실적 시즌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미국이 3번의 연달아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미국 경제 지표가 사실 다시 야금야금 꺾여지고 있었어요. ISM 제조 PMI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사실 부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진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즉, 증시는 28,000포인트, 29,000포인트, 30,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지표를 비롯한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은 그 다우지수 지표의 그 기대치에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느냐? 왜 3만 포인트를 눈앞에 뒀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거를 어필할 거고 자기가 대통령을 또 하기 위해서 시장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동안의 어떠한 증시를 힘들게 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거야. 경제가 더 좋아지면 경제 지표도 좋아질 거고 기업 실적도 좋아질 거야.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달에 쓸 중산층 감세 정책을 자기 참모들에게 시장에다가 질금질금 찌라시식으로 뿌리게 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은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가 예전보다 약화됐지만 어찌 보면 그런 점이 시장의 우려감, 즉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재선에 대한 욕심으로 판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고
미국의 경제 지표는 더 좋아질 것이며 기업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우리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아주 냉정하게 호재와 악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예, 어찌 보면 악재도 이제 호재가 될 거야라고, 그러니까 악재가 있지만 기업 실적이라든가 경제 지표가 안 좋지만 결국 얘네들도 호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라는 것 자체가 호재로 포장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여기에다가 뭐 연준은 계속 미국 경제 견고하다고, 미국 경제 강건하고 견고해서 우리 2020년에 금리 동결할 거야 라고 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0년 3월 달 전 세계는요, 뭐 기업 실적이고 경제 지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뭡니까? 코로나예요.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호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더 이상의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진행시켜요? 아니, 지금 각국이 막 비행기 안 띄우고 입국 금지시키고 이런 판에 뭘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진행시키겠습니까? 즉, 그 전까지는 호재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을 시킬 수 없지만 진행이 된다 손 치더라도 시장에서는 관심 없어요. 두 번째, 미국 경제가 강경해요. 그래서 너무 미국 경제가 좋아서 뭐 금리 인하를 하기는 좀 그렇고,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또 증시가 빠질 거니까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 동결해요 라고 했던 연준이 예정보다 보름 먼저 금리를 50bp 인하했지만,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라는 걸 했지만 그 다음날 다시 반납해버리는, 즉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도 시장에 호재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먹힙니까? 지금 우리가 한 3개월 전쯤에, 그리고 최소한 뭐 이렇게까지 뭐 코로나19가 공포를 유발하기 전에도 시장에서는 중산층 감세 정책이 뭐 나올 것이다, 발표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나요? 시장은 귀뚱으로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어떠한 그 유동성 공급, 적극적인 부양책, 금리나 뭐 지금 뭐 ECB도 할 거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호주도 인하 있고 막 난리 났죠. 자, 얘네들도 결국 뭡니까? 그저 떨어지는 증시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뿐이니까 잠깐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 방지 역할을 할 뿐이고요. 얘네들이 결국 각국이 쓰는 이런 경기 부양책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큰 호재가 뭐겠습니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신이나 치료제도, 백신은 4월 중에 정상적인 사람한테 뭐 주사 놔가지고 안정성 확인할 거고, 그리고 3월 중에 중국이랑 한국에 있는 환자들한테 치료제 임상실험 할 거고, 이런 결국 이게 한 4월 달 정도까지 가야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가시화될 거고요. 그리고 백신이나 코로나나 만약에 멀쩡한 사람 백신 주사 놔가지고 안정성 검사한다고 했는데 안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 그러나 어쨌든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또 시장은 다시 환호할 겁니다. 결국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19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믿고 있는 호재는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이고요. 걔네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성과를 보여줄 때까지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제공하고 적극적인 부양책 쓰면서 증시의 추락에
속도, 즉 안정턱을 만들어줘서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지금의 악재는 뭐겠습니까? 물론 악재는 코로나19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악재를 조금 더 분해해보면, 조금 더 세밀화시켜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저는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스 때요, 2003년에 사스 때, 저는 멀쩡하게, 출퇴근했고요. 매일매일 퇴근한 다음에 그 당시 지점장님이 술을 겁나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요. 정말 새벽이 아니라 한 새벽 3, 4시까지 마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한 3시 40분만 되면 이주임 오늘 뭐 약속 있나? 이러면은 했던 약속도 깨면서 지점장님과 술 마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사스가 퍼졌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메르스 때도요. 메르스 때는 제 후배가 장사하는 거를 가만히 봤더니 손님이 확실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막 임대료를 건물주들이 인하해주고, 그죠? 웬만하면 재택근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 증시가 2000포인트는 목숨만큼 중요한 지수다 보니까, 2000이 깨지면 또 다시 지키고, 또 깨지면 또 지키고 하겠지만,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코로나19 이후의 후유증이라는 거죠. 이 빚 많은 나라에서 추경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시키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든지 견뎌보려고 빚이 있는 상태에서 또 빚을 얻고, 있는 살림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기업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기업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팔지 못한, 즉 매출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죠? 국민들은 이 빚 문제, 이 마이너스 문제, 내가 소득이 없는 거, 그동안 견뎠던 거에 대한 후유증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고민은 이제 정점은 어떤 코로나가 주는 공포에 대한 정점은 찍었고, 물론 코로나는 여전히 무섭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겨내려고 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와 맞짱 뜨려고 하는 준비는 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 실적들이 증시에 줄 영향들, 즉 코로나19 이후의 후유증을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지금 뭐냐? 공포라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잡초근성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처음엔 뭐 다 힘들죠.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상, 좀 요란합니다. 시끌시끌해요.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액션들이 커지다 보니까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 유유자적 살던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는 큰일 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급히 뭔가 하면서 또 그걸 이겨내거든요. 정신적으로 특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유유자적하던 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 얘네들은요, 우리보다 더 난리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어떤 심리적으로나 그런 거에 대한 정점은 찍고 이제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후유증을 걱정하는 거라면 지금 유럽과 미국은 뭐예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3%대 하락하고 대한민국 증시는 3%대까지는 하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또 미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슨으로 이제 양자 구도가 됐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정말 골프날 즐기면서 어디 졸린 조가 올래, 버니가 올래, 뭐 이런 판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증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당장 국민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연장되어 있는 문제, 즉 건강보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비상사태 선포했죠. 왜요? 미국에서 지난번 일본처럼 제2의 코로나 크루즈 사태가 혹시 생기는 거 아닐까? 염려돼서 캘리포니아는요, 지금 50개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를 배출해낸 줍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서 미국에서 만약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 필요한 마스크를 1%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예. 어제 방송도 말씀했지만 미국에서 8,000명이 독감으로 죽었는데 미국 국민들은 마스크 안 써요. 이게 어찌 보면 분위기고 그리고 자기가 겪어보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살짝 여담을 좀 하자면 작년 12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 남자친구가 한국에 잠깐 왔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 성향이 어떠냐면 뭐 어떤 이슈가 생겨서 막 대한민국 뉴스 언론에서 막 이렇게 막 이제 크게 부각시키면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야, 너무 좀 그렇게 좀 유별 떠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와가지고 12월 달에 와가지고 이제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예. 왜겠습니까? 미세먼지. 근데 저는 마스크 안 쓰거든요. 사실 우리 미세먼지 하지만 코로나19 아니었을 때 여러분들 마스크 얼마나 쓰고 다녔어요? 안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을 때는 뭐 미세먼지 아이고 마스크 이랬던 스타일의 사람이 막상 한국 와서 미세먼지 숨 쉬어보니까 답답했나 봐요. 그리고 뉴스에서 자꾸 미세먼지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에서 마스크 같은 거 안 쓰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막상 한번 마스크 써보고 한번 공포에 한번 떨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요, 우리보다 더 심할걸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트럼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미국 상원이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얘네 왜 그랬을까요? 펜스 부통령이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의사 지시에 따라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적용 가능하게 했다. 이 코로나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요. 뭐 3,000불이라고 했나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거의 미국은요.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 같지 않다 보니까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83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청구했고 그 돈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다음에 코로나19의 그 병에 걸린 환자들을 국가가 그 치료비를 대신 내주기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오바마 케어를 비난했던 사람이.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가 그 급진 사회주의 의료보험 이거 되게 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슈퍼 화요일에서 조 바이든이 크게 부각됐지만 앞으로 미국에서요. 코로나19 확진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이 환자가 늘어나고 뭐 마스크가 부족하고
그리고 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의료보험이 없네. 이런 거 부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버니 샌더스한테 마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3월이에요. 대통령 선거 11월이에요. 아직까지 몰라요. 제가 특히 이번 미국 대통령은 사실 우리 지난번에도 힐러리와 트럼프 때 하루 전날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상했고 트럼프가 되면 증시 하락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완전히 하루 만에 판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특히 이번에는 더더욱 민주당 경선 내에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판을 뒤집을지 모릅니다. 왜? 이게 단순히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러니까 이번 주말 혹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가 얼만큼 증가되는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같은 게 가시화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 각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은 그저 떨어지는 증시에 대해서 속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미국 민주당의 경선을 어떻게 뒤집을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것조차 막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하게끔 하겠다. 치료비를 나라에서 내겠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토닥거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증시의 호재와 악재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사실 증시의 악재는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오히려 호재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증시 상태가, 증시 상황이 그렇게 코로나19도 아직 제대로 잡힌 게 아닌 것처럼 증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 저는 그건 너무 무리해서 간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어찌 보면 적정 지수 2000포인트에 와 있는 겁니다. 2300포인트가 좀 높게 간 거고요. 예전에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잘 되고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잘 되면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간다고 했던 그런 증권사, 헛소리 했던 증권사들이 있죠. 3000포인트? 그렇게 쉽게 못 갑니다. 즉,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되게 제대로 된, 아주 주제 파악 잘하고 있는 지수에 와 있는 거고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선거와 연결돼서 계속 증시에다가 기대감 같은 걸 부응시켜놔서 걔네가 너무 오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걔네는 3만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지금 하락하면서 2만 5천 포인트 막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걔네는 이제 버블이 깨지면서 진짜 주제 파악하러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2,000포인트 정도 선에서 일단은 주제 파악하면서 버티려고 할 겁니다. 미국이 3만 포인트요? 너무 앞서간 거죠. 너무 버블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버블이 깨지려다 보니 미국 증시가 이제 1000포인트씩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1층에서 떨어지면은 괜찮은데 15층에서 떨어지면 제대로 떨어지면 그냥 그러니까 조심조심 떨어져도 반병신 된다고요. 지금 미국 증시 15층에서 뚝 떨어지는 애들을 그러니까 뚝 떨어질 때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나무에 툭 걸리면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조절되죠. 그것처럼 그 나무가지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연준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충격파가 덜한 거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를 사수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의무감 때문에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장에 있는 호재와 악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미국과 유럽에게 가장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건 무엇인지 미쓰리에 대한 미쓰리의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음 주에 대한 또 내용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보내시고요.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